남처럼 지내자고. 그 말이 밤새 가슴을 쳤습니다. 그냥 홧김에 던진 말이라 치부하고 싶었지만 귀에 맴도는 목소리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죠. 지은호는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남처럼 지낸다고 쉽게 말하지만 진짜 남이라면 내가 이렇게 흔들릴 리가 없잖아. 밤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어제의 장면이었죠. 자전거에서 쓰러져 신음하던 할아버지, 그 앞을 막아선 자기 자신, 그리고 창문 너머로 소리치던 뺑소니범. 당장 내려요. 할아버지 좀 보라니까요. 그 순간은 본능이었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죠. 아침이 밝았지만 지은호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카페에 들어온 박성재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따라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네.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해서요. 아직도 지역이 때문이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한다고 나타나서 우리 카페에서 일하고 심지어 벽까지 뚫어놓고 너무 낯설어요. 성재는 씩 웃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지금 필요한 건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감정 말고 원칙. 공과 사를 확실히 나눠야 돼.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창고 안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귀에 맴도는 건 지은호의 말뿐이었죠. 빈정대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단호한 한마디. 여기 내 카페예요. 틀린 말이 아닌데도 유독 뼈아프게 꽂혔습니다. 왜 나는 지은호 앞에서만 이렇게 서툴까? 그때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일한 흔적이 묻은 작업복 차림. 여기서 진짜 일하는 거였냐? 이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남처럼 대하기도 애매했죠. 몸은 괜찮냐?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괜찮다니까요. 짧은 대화 끝에 이상철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라. 중간에 던지지 말고. 무심한 말 같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답했죠. 이번엔 끝까지 할 겁니다. 한편 지강호는 방 안에서 혼자 서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발견한 친양자 입양 서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나가 진짜 친누나가 아니라고? 엄마가 왜 늘 돈 문제에 예민했는지, 왜 늘 불안해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집안이 무너질 것만 같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조금 넘었고요. 차색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 타시던 할아버지였고 운전자 얼굴은 보셨습니까? 확실히는 못 봤습니다. 반사 때문에 그런데 한숨 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피곤해서라기보다 사람을 지겨워하는 한숨이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고 진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 소리가 자꾸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 진술을 마치고 나오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지 실장님, 오늘 목소리가 좀 힘이 없네요. 아, 뭐 일 때문에요. 일 때문에 힘 빠질 땐 일로 채우면 돼요. 오후에 시간 돼요? 오늘은 어렵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요. 그럼 내가 직접 들를게요. 선물 하나 더 가져가야겠네. 이사장님, 선물은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용기는 언제나 모자라요. 계속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 말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기는 언제나 모자라다 그 말 대체 무슨 뜻일까? 저녁 박성재와의 약속 자리. 테이블 위에는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밤샘 작업은 코워킹 스튜디오로 옮겨요. 둘째, 공사 일정은 시공팀과 직접 서면으로 정리. 셋째, 지인 카페 고리 계약은 깨끗하게 정리. 지은호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배, 진짜 철두철미하시네요. 그래야 후배가 덜 힘들지. 짧은 대화였지만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뺑소니 사건과 고성이의 선물 사이에서 흔들렸고 이지혁은 지은호의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강호는 비밀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고 이상철은 삼켰던 말을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도로변에 정차한 검은 차 안. 고성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뺑소니 차량을 막아서는 지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잠시 흔들린 듯 했지만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뼈아픈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니. 차 안에만 맴도는 목소리. 아무도 듣지 못한 독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공예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이가 건네며 했던 말. 용기. 그 단어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죠. 나한테 왜 이런 걸 줄까? 그때 지강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집에 있어? 응, 왜? 아냐? 그냥. 짧은 대화 끝에 전화를 끊었지만 지강호의 눈은 여전히 서류 위에 꽂혀 있었습니다. 누나는 내 진짜 누나가 아닌 거잖아. 다음 날 지은호는 스튜디오 계약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면 밤샘 작업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뒤에서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긴 왜 온 거예요? 나도 알아보러 온 거야. 같은 공간에서 또 마주칠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말은 차가웠지만 이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호,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그냥 일하려는 거야. 일하려는 사람이 왜 자꾸 나랑 부딪히죠? 선배가 먼저였잖아요. 우리 카페 들어온 것도, 벽 뚫은 것도.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지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해 못하겠네요.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남처럼 지내줘. 제발. 그 말을 남기고 지은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박영라를 불렀습니다. 영라야, 은호 실장한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해. 알겠니? 네, 엄마.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영라의 눈빛엔 불안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프로젝트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지강호는 구청 창구에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기 하단의 친양자 입양 이게 뭐예요? 직원은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맺는 제도예요. 친부모와의 관계는 끊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진짜로 누나는 내 누나가 아닌 거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호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몰려왔습니다. 카페에서의 성재, 스튜디오에서의 지혁, 그리고 고성이의 전화.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차장 너머로 스치듯 보인 얼굴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니. 그 혼잣말은 차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그러나 불길하게 남는 독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카페 불빛은 꺼졌고 거리는 한산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도 펜 끝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장면들이 겹겹이 떠올랐죠. 경찰서에서의 진술, 스튜디오에서 마주친 지혁, 그리고 고성이의 전화. 옆에 있고 싶어서. 이지혁이 중얼거렸던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게 끊어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흔들림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술잔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도 속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재와 웃던 지은호의 모습이 떠올랐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처럼 지내자고. 왜 그 순간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있고 싶어서 그게 전부였는데. 한편 지강호는 여전히 방 안에서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엄마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 누나는 진짜 뭐지? 답답함은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치고 말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시각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박영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라야, 사람 마음을 움직일 땐 정면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곁을 천천히 파고드는 거야. 알겠지? 네, 엄마. 근데 은호 실장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프로젝트 때문은 아닌 것 같아서요. 고성이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로 덮어버렸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도 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엄마. 영라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갑고 무서운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은호 후배 잘하고 있지?
네, 선배. 이제야 좀 집중이 되네요. 좋다. 근데 혹시 힘들면 바로 말해. 내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어깨가 살짝 풀렸습니다. 언제나 제때 나타나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성재.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반대편 창밖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실루엣. 분명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지강호는 결국 엄마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친양자 입양 이게 뭔데 우리 집 서류에 있는 거예요?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옛날 서류일 뿐이야. 옛날 서류라니. 여기 내 이름도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영라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마.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지강호는 더 따져 묻지 못한 채 서류를 움켜쥔 손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카페에서 성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 요즘 자꾸 불안해요. 뭔가 자꾸 감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성재는 잠시 지은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안한 건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야.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지. 그 말은 이상하게도 고성이의 용기라는 단어와 겹쳐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또다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영라가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은호 실장님 자주 챙기시던데 정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라야, 사람은 다 때가 있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고성이의 눈빛은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호는 집 앞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뒤를 돌아봤지만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멀리 서 있던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누구지 지혁 선배? 아니면 긴장된 숨결이 채 가시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모르는 번호. 지 실장님 조심하세요. 곧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낯선 목소리에 지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